네, 안녕하세요. 1인교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조조의 인재 등용에 대해서 유비의 인재 등용과 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표가 되거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삼국지는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 중소기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인사관리, 사람 관리죠. 그 다음에 영업, 그리고 대출 알아보는 일.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 관리가 거의 조직의 많은 부분을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항상 역사나 고전에서 답을 찾는 분들이 많듯이 저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역사를 주로 보는데, 조조하고 유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 저 또한 어렸을 때 삼국지 연의만 읽고 조조에 대해서 굉장히 악덕하다, 그리고 유비에 대해서 되게 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조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비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인재에 대한 등용인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조는 대놓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람을 모았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으로 치면 워크넷, 그 다음에 사람인, 알바몬 이런 데다가 내 회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갔던 형태고요. 반면에 유비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개적인 그 장소에 하지 않고 소개로 그 소개를 받아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원결이 복숭아나무 밑에서 했던 도원결이가 장비, 유비, 관우인데, 제갈량도 그렇고 요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 어떤 소속이 돼 있지 않고 본 메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나라를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비를 좋게 묘사하는 어떤 드라마, 책, 그 다음에 영화가 많은데, 실제로는 조조가 유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의 좀 개념하고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우지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서 화장을 한다라는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원소하고 조조는 서로 처음에 약간 그 협력 관계에 있다가 원소가 결국 조조한테 당하게 되죠. 근데 원소는 되게 욕심이 많은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재를 내몰다가 마지막에 망하게 되고, 조조는 좀 아슬아슬한 기회도 많이 넘기는데, 제가 삼국지를 보면서 느낀 건 조조는 굉장히 인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쓰고 또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나는 형주를 얻은 게 기쁜 게 아니라 괴어를 얻은 게 기쁠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책 상도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조조도 어떤 그 도시를 얻거나 자금 또는 어떤 사업을 얻은 게 기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얻은 게 기쁘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인재를 등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열과 함께 조조한테 귀한 중 한 사람이 왕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소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내 천하를 겸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재를 좋아할 뿐이지 등용할 줄을 몰랐다. 좋아하는 거랑 등용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팅을 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근데 이런 인재를 좋아하고 생일 때마다 선물 보내고,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뭔가 파트너가 아니고 우선은 그 협업 관계로 뭔가 일을 할 때랑 내 밑에 등용을 시킬 때 또는 나의 파트너로 함께 일할 때 완전 다릅니다. 유표도 형주에 앉아서 시세의 변화를 관명하다 스스로 문왕과 같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피해 형주로 선 선비도 모두 이 나라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등용할 줄 몰랐다. 이에 반해 조조는 날술에서 낼 그곳의 인재들을 받아들였고 인재를 등용해 천하의 인심이 돌아오도록 했다. 물론 굉장히 극찬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조조가 인재 관우를 대한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연령의 다음 같은 구절이 뒷받침하는데, 재능을 갖추고도 주변에서 청거를 받지 못한 자가 없지 않겠느냐. 능력만 있으면 내가 나한테 추천해라. 내가 그들을 크게 쓸 것이다.
조조가 인재를 보는 뭐 여러 가지 눈이 있겠지만은 이미 이 당시에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가우라는 인물인데 이 가우도 그 용병수를 좀 크게 높여서 사심 없이 그리고 능력 위주의 배치가 됐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거나 그 어떤 성과를 낼 때 공적으로 많이 좀 체크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조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조비의 동생 임성왕 조창이 이와 같이 여러 뜻을 했다고 합니다.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물어봤죠. 장수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조창이 갑옷을 입고 병기를 들고 나서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몸을 돌보지 않고 군사들보다 앞장서며 상과 벌을 분명히 행하겠다. 조조의 여러 아이들 중에 결국 조비가 조조의 뒤를 잇는데 조창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조비가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또 이런 말 있죠. 제갈량을 미화하기 위해서 반대 얘기인데 유비하고 한참 그 했던 제갈량은 마속을 굉장히 이뻐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마속을 극히 총애했으나 유비는 마속의 행동보다 말을 앞세운다. 그래서 크게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등용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죽기 전에. 그런데 제갈량은 유비가 죽고 나서 중책을 맡겼다가 읍참마속 때문에 제갈량의 여러 가지 계획도 틀어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되죠. 유비의 인간적인 매력은 어디 있는지 유비는 자신의 심중을 감추는 교활함과 함께 거꾸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인간 매력이 있다. 거의 친구처럼 사귄다. 처음 본 사람들도. 조조가 유재식어 원칙에 입각해 맹상군의 계명구도를 흉내낸 것처럼 유비 역시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곁에 두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유비의 휘하에 몰려든 사람은 사실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정권에서 인정을 받거나 또는 그 당시에 인정받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인정을 못 받아서 또는 너무 튀어서 외부로 떨쳐나간 사람을 유비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충성도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그 소속이 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난세 시대에 분명히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걷어들이는 군주는 없고 왜냐면 너무 다들 특색이 강해서 조조한테 들어가자니 조조는 너무 능력을 따지고 또는 어떤 정석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유비에 들어간 거지 유비의 어떤 엄청난 면모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던 건데 나한테 충성을 너무 잘하니까는 사실 지금 정권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공의가 아닌 사의로 그러니까 내가 당선될 때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을 주요 요직에 앉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어떤 좀 큰일 할 때 어려운 일 할 때 도와줬던 사람한테 더 많은 공을 줘야겠다 라는 어떤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의가 아니고 사의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친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거나 성과금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희 이사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과장님이 실제로 엄청난 그 무능력자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잘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는 실력보다는 낚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일을 줍니다. 근데 그 일이 저한테 오고 저희 팀한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을 되게 싫어해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낚시 잘하는 게 승진이 빠르니까는 차라리 낚시를 배우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 도구는 OKR이나 KPI 지수 등의 어떤 대기업에서 측정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갈량마저 죽자 그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조직은 금방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불굴의 의지만 있었고 아무런 미천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됐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조조는 예를 들면 강남 한복판에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으니까는 무조건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반면 유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친구의 친구, 친구의 아들, 친구의 동생 그 다음에 너무 뛰어난 것 같은데 지방대에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분들을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소수의 인재들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조의 그 술에 차고 넘칠 그 인재에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건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여기까지 우선은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어떤 조직이나 그 파트너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래 버틸 수 있냐라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무 곱게 융통성 없이 그리고 앞서 나가거나 너무 뒤처진다 그러면은 그 조직이나 어떤 그 사회에서 먼저 배척을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명절에 좀 읽은 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책 제목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